자, 여러분 매수의 원칙이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대부분 사람들이 저는 짝꿍댕이 나오면 진입합니다. 저는 밥그릇 패턴 나오면 들어갑니다. 제 매수의 원칙은 상승하고 첫 번째 눌림을 노립니다. 보통 매매하시는 분들 매수의 원칙을 이렇게 세우고 진입해요. 근데 매수의 원칙을 이렇게만 세우시면 절대 안 돼요. 사실 매수라는 의사결정을 할 때 최종적으로 이렇게 단순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단순한 원칙을 만들기까지 오늘 공부할 이 4가지 원칙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매매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이 4가지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가지 원칙, 오늘 배울 이 4가지 원칙은 지켜도 되고 안 되고 이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투자자라면 지켜야 되는 원칙이고, 당연히 주식이나 선물, 코인, 그리고 단타부터 장기 투자까지 다 해당되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세요. 자, 여기 이런 차트가 있습니다. 살짝 고개를 숙이다가 추세를 상방으로 틀어서 강하게 상승하는 이런 차트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짝꿍댕이 패턴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입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대부분 이런 실수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경험들 많으실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진입을 했는데 목표가 여기에요. 요만큼 먹으려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손절을 짧게 두는 게 맞는데 여기다가 손절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이만큼 먹으려고 이렇게 손절을 크게 둬요. 이런 사람들은 5번 매매해가지고 4번 수익을 보고 한 번 손실을 보면 어때요? 또이또이예요.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매매할 때 항상 손익비를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손절보다 무조건 익절이 커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수익보다 손절이 짧아야 돼요. 그런 자리만 노리려고 노력해야 되고. 자, 그러면 다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서 진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 이제 익절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손절은 여기야. 물론 지금처럼 손절을 안 건드리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 추세가 상방이라고 해도 이렇게 짧게 손절 라인을 설정하면 이렇게 건드리고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까랑 반대로 수익을 이만큼 노리는데 리스크는 요만큼만 감당하니까 계속 손절이 나갈 확률이 더 높아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단타, 마디, 추세 매매가 있습니다. 우리 스캘핑, 단타, 스윙, 중기, 장기 이런 개념 다 잊으시고 단타, 마디, 추세 이 3가지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마디는 말 그대로 마디를 말합니다. 상승 마디, 하락 마디, 상승 마디, 하락 마디. 추세 매매는 이제 추세를 타고 가다가 추세를 깨면 이렇게 깰 때나 아니면 머리 어깨 패턴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격도가 갑자기 벌어지면서 거래가 터지거나 이럴 때 익절을 하는 매매가 이제 추세 매매죠. 그리고 단타는 이제 마디보다 짧게 이 한 마디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마디보다 짧게 노리는 매매를 단타 매매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진입을 했다 그러면 내가 단타 매매를 한다. 즉 여기에 익절을 하려고 노렸으면 손절 라인은 여기가 맞는 거예요. 1번 라인 맞죠? 그리고 마디 매매는 1번에 둘 수도 있지만 2번에 둬도 돼요. 그리고 추세 매매는 전저점을 두는 거예요. 즉 내가 어떤 매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익절의 폭도 달라지지만 손절의 폭도 달라진다. 근데 우리는 이런 스타일을 정하지 않고 이런 고민 없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짧게 노렸는데 손절은 막 크고, 아까 예를 든 것처럼 길게 이만큼 노리는데 손절은 짧게 두고, 이러니까 계속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단타 매매로 들어갔는데 막 추세 매매하고 막 길게 보고 물려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매수의 1원칙 첫 번째입니다. 이해되시죠? 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단타, 마디, 추세? 이게 대충 어느 정도 기간이 됩니까? 자, 지금 보는 이 차트가 1분봉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단타 매매하는 데는 5분이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고, 이 마디 매매는 20분, 추세 매매는 3시간이면 180분. 자, 1분이니까 그죠? 5분 20분, 또 180분, 3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일봉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단타 매매는 5일이 걸린 거고, 마디 매매는 20일, 추세는 180일이 걸린 거예요. 얘를 주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단타 매매는 5주가 걸린 거예요. 그러면 10초봉이라고 생각하면 50초가 걸린 거네요. 그러면 단타라는 개념이 50초부터 이게 월봉이면은 5개월까지도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내가 이 캔들 차트를 몇 분봉, 뭘로 볼 거냐에 따라서 이 단타 매매라고 하는 게 50초부터 기간이 5개월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스캘핑이다, 뭐 중기다, 뭐 스윙 매매다 이런 개념을 다 잊으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아, 단타 마디 추세의 의미가 뭔지, 그럼 나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차트를 보고 결정하는 거. 됐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확인 매매 써놨는데 확인 매매, 예측 매매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초급편을 보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처럼 추세를 확인하고 사는 걸 확인 매매라고 하고, 추세가 확인 안 됐는데, 즉 하방 추세로 가는데 내가 예측해서 추세가 상방으로 전환될 걸 예측해서 산다. 이런 걸 이제 예측 매매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단타 마디 추세 매매는 확인 예측 중에 확인 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측 매매는,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 살 당시에 추세가 확인이 안 됐잖아요. 하락 추세에서 나는 매수를 사는 거니까 이런 거를 예측 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측도 단타가 있고 마디가 있고 이렇게 길게 추세를 먹는 매매가 있겠죠. 장단점은 다 했으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측 매매의 장점은 뭐예요? 지금 같은 경우 거의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길게 진짜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단점은 아직 추세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맞고 떨어질 수가 있어요. 손절이 자주 난다는 게 단점이 될 수 있겠죠. 확인 매매는 아까 여기서 샀기 때문에 얘보다는 되게 비싸게 주고 샀죠. 그래서 예측 매매보다는 이제 큰 수익이 잘 안 난다는 거. 근데 장점은 뭐예요? 눈으로 이 추세를 확인하고 샀잖아요. 이 패턴도 확인했고, 그래서 손절이 날 확률이 예측 매매보다는 적다는 게 장점이다. 이건 다 했으니까 간단히 설명드리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원칙 정리하겠습니다. 이 매매 스타일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내가 어떤 매매를 해야 되는지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 스타일은 어떻게 정한다? 내가 경험이 많은지 적은지, 내 환경이 하루 종일 장을 볼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니면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시간이 안 되는지, 또 내 성향은 어떤지에 따라서 단타, 그리고 예측, 단타, 확인, 추세, 확인, 추세, 예측 여러 가지 가지수가 나올 수 있겠죠? 이거를 진지하게 고민해서 정말 나한테 어떤 매매가 맞는지를 먼저 결정하는 게 첫 번째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원칙입니다. 자, 아까 여기서 산 거를 확인 매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지금 차트만 보면 확인 매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차트를 조금 더 넓혀 보겠습니다. 자, 이 차트에서는 지금 여기서 산 매매가 무슨 매매죠? 자, 이 차트에서 지금 가장 기준이 되는 마디가 뭡니까? 얘죠? 이 기준 마디의 방향이 내가 보는 추세란 말이에요. 추세가 지금 하방이죠? 허리를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허리 밑에 있으면 무슨 매매죠? 하방 추세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내가 매수를 산다? 이거는 바로 예측 매매죠. 즉 다시 말해서 아까 이렇게 보니까 확인 매매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예측 매매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차트를 어디까지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지금처럼 하락 추세가 강하면, 자, 여기가 저항 라인이니까 예측 매매 들어가서, 자, 마디 매매로 짧게 먹고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진입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본다? 이건 되게 도박 같은 매매잖아요. 왜냐면 추세가 지금 하방인데 여기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데? 이렇게? 그죠? 그래서 내가 얘를 기준 마디, 기준 추세로 본다면 여기서 만약에 매수로 진입한다. 뭐 매수 가능하죠? 예측으로. 그러나 짧게 먹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추세를 뭘로 볼 거냐? 어디까지 차트를 보고 기준을 뭘로 삼고 매매할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아까 이렇게 볼게요. 얘는 지금 확인 매매이기 때문에 내가 마디 매매를 하든 추세 매매를 하든 이 차트만 보고 길게 들고 가도 상관없어요. 맞죠? 근데 얘가 너무도 강력하기 때문에 여기서 길게 들고 가는 거는 위험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차트는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비로소 여기서 얘가 지금 이 허리 라인들을 다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확인 매매가 되는 거예요. 이 허리 라인 밑에서는 다 예측 매매가 되고, 정리하면 내가 확인 마디 매매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추세가 확인됐죠. 짝꿍댕이 패턴이 나왔고 여기서 매수하고 나는 한 마디를 보겠다. 이런 매매가 가능하겠죠. 이런 차트에서는 여기서는 매매하면 안 되겠죠. 왜? 얘가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차트를 본다면 내가 확인 마디 매매하는 사람이다. 그럼 여기선 기다렸다가 돌파하면 여기서 혹은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한 마디 이런 매매를 하면 되는 거겠죠.
근데 막 시도 때도 없이 엄청나게 강한 하락 마디가 있는데 막 여기서 매수하고 컷 여기서 하고 또 여기서 예측했다가 여기서 확인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수익이 쌓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또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차트를 보고 진입하면 예측 마디 매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얘가 이렇게 지금 이 지점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측 마디 매매인데 그럼 확인 매매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매매 하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차트를 보면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매매가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보면 확인 매매가 되는 거고 이렇게 보면 예측 매매가 되는 거고 또 그럼 더 넓혀서 얘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다. 그러면 이 매매가 무슨 매매입니까? 다시 확인 마디 매매가 되겠죠. 그러면 이 추세를 믿는 거니까 여기서 확인 추세 매매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진입해서 길게 볼 수도 있겠죠. 이해 가세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원칙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기서 내가 사는데 얘를 기준으로 볼 거냐? 얘를 기준으로 볼 거냐? 또 더 넓혀서 보면 이렇게 긴 하락마디가 있다. 그럼 또 얘를 볼 거냐에 따라서 여기서 사는 매매가 확인 매매인지 예측 매매인지 또 마디를 볼 수 있는지 추세를 볼 수 있는지 다 달라진다. 이 개념을 여러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선물하시는 분들은 얘가 기준이 되면 하락 추세니까 이 저항 라인에서 매도 진입을 하는 것은 확인 매매가 되겠죠. 짧게 보면 단타, 한 마디를 본다. 그러면 마디 매매. 마찬가지로 더 올라와도 아직 허리가 돌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선물 매도 진입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서 가능하다. 확인 단타 매매. 확인 마디 매매로 보는 사람들은 마디가 요쯤 되겠죠. 여기까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손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하는 매매가 확인인지 예측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부터 여러분 아는 것이 첫 번째가 돼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이 이제 추세를 뭘로 볼 거냐? 이렇게 볼 거냐? 이렇게 볼 거냐? 이렇게 볼 거냐? 이거는 뭘로 정한다? 내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아까 1원칙에 근거해서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 결정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매수의 세 번째 원칙입니다. 매매 스타일을 정했어. 그리고 내가 볼 추세도 확인했어. 이 추세를 볼 거야. 상방 추세죠? 자, 근데 매매를 하는데 지금 딱 보면 이거는 지금 나스닥 선물 5분봉이거든요. 이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미장 시작하면서 거래가 워낙 터지니까 그 전하고 완전히 차이가 많죠. 근데 뭐 주식이나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거래가 많이 터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은 완전히 영역이 극과 극이죠. 자, 그러면 매매를 여기서 이제 한다고 생각을 해보고 여기를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확대하면 이렇게 돼요. 자, 내가 마디 매매하는 사람이에요. 자, 정고점을 돌파해서 내가 여기서 매수를 샀어요. 그리고 손절은 여기야. 근데 손절이 됐네요. 이 마디의 허리니까 손절을 여기다 둬요. 그리고 나서 급등을 합니다. 컷만 시키고 올라가네. 열받아가지고 뭐 이런 자리에서 돌파로 사든 뭐 눌림으로 사든 삽니다. 근데 또 살짝 컷이 되죠. 분명히 추세가 상방인데 내가 매수만 노렸는데 패턴도 나왔는데 계속 손절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후에 여기서 컷되고 이제 급등을 합니다. 그럼 뭐예요? 결국은 상방 추세가 맞는데 매매하는 영역을 잘못 선택하다 보니까 손실만 났어요. 즉 우리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스타일, 뭐 추세 다 정했는데 매매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매매하는 구간을 잘 몰라서 그래요. 매매 구간은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 구간은 쉬는 구간이에요. 물론 이런 구간에서 절대 그럼 매매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당연히 매매할 수 있죠. 대신 하려면 계속 이런 구간에서만 하셔야 돼요. 여기서 했다가 이렇게 섞어서 하시면 여러분 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하려면 짧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주 손절이 되고 심리가 쉽게 흔들리고 또 수익 내려면 만약 여기서 샀다 그러면 엄청나게 기다려야 되잖아요. 인내심도 필요하고 수익도 짧을 수밖에 없고 이걸 견디는 사람만이 또 이걸 먹을 수 있고 즉 이 구간은 이제 고수들이나 하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지 뭐 매매하면 할 수는 있죠, 당연히.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 이렇게 거래 터지고 기준봉 나오고 기준마디 나오고 우리 배웠죠? 그러니까 그런 장에서 가급적이면 하세요. 자, 지금 이거 종목입니다.
자, 이 영역하고 이 영역하고 또 완전히 다르잖아요. 거래가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리고 기준 봉도 나왔고 이평선 다 돌렸고 기준 마디도 나왔고, 그러니까 이 이후로는 매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초반에 물론 얘는 이제 대량 거래 터지면서 기준봉이 딱 나왔지만 뭐 이런 데도 보면 거래가 터지면서 기준봉으로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초입을 못 잡아도 돼요. 한번 쭉 상승하는 거 보고 아 진짜 상승하네, 거래도 터지는 거 보고 아 상승시키려는 의지가 좀 있네 하면 이후에 이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래야 물려도 만약에 여기서 샀다 그래도 조금만 지나면 회복이 되잖아요. 여기서 사면 계속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 확 밀면 여기서 여러분 다 손절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이제 시세가 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데 물리면 금방 또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버티거나 뭐 물타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확실히 추세가 제껴지고 시세를 움직이려는 의지를 파악했을 때 진입해야 실수를 해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원칙,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셔라. 그 조건은 거래량이 증가해야 되고 기준봉, 기준마디가 나와야 된다. 이것도 초급편에서 다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자, 다음 차트 보시면 자 전고 돌파랍니다. 거래 터지면서 여기 되게 좋은 매수 급소 자리죠. 자, 이런 자리 이제 삽니다. 아, 이 정도까지 올라가겠네.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뭐 한 500만원 벌겠는데 잔뜩 기대하고 진입을 해요. 근데 올라가는 첫 가다가 이제 쭉 급락을 하죠. 그럼 보통 어때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손절 어디다 하지? 하는데 이미 쭉쭉 내려. 여기서 이제 손절 못하면은 못합니다. 너무 손실이 순식간에 커져 버려서. 계속 즐거운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패대기 치는 바람에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손절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컷을 할까? 아니면 추매를 할까? 컷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컷하면 이제 급등하고요. 여러분이 추매하면 급락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소름 돋는 일에 놀랄 필요 없어요. 이런 일은 우리에게 항상 일어나잖아요. 그죠? 왜? 이게 매매예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자, 최초에 사기 전부터 손절 라인을 설정을 해야 되죠. 얘가 만약에 여기서 거래 터지면서 돌파했는데 이렇게 제껴지면 무조건 얘는 하방으로 제껴지는 거니까 손절 라인은 무조건 여기서 해야 되는구나 를 먼저 생각하고 진입을 했으면 여기서 아마 손절을 했을 확률이 높아요. 이미 손절을 한번 생각했고 그 손절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매수를 한 거잖아요. 이게 작은 차이가 되게 큰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항상 매수할 때 수익 자리가 아니라 손절 자리를 먼저 보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당황하지 않고 손절을 할 수 있고 이후에 뇌동매매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손절이 안 되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면, 자, 이렇게 흔들고 올라갔다면 이미 손절 라인을 내가 깊게 고민하고 매수하기 전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어도 내가 버틸 수 있어요. 그런 기술적인 확신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올라갔을 때 내가 익절을 해요. 그러면 이게 진정한 내 수익이에요. 이 과정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매매가 많아야 여러분 실력이 향상된단 말이에요. 수익만을 생각해서 진입했다면 이렇게 조금이라도 흔들면 불안해서 막 이런 데 나온단 말이에요. 조금만 올라도 막 익절하거나. 이게 바로 손절 라인 설정하는 걸 모르거나 안 하거나 한 결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원칙, 진입할 때는 손절 라인을 먼저 생각하고 매수하셔라. 아시겠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손절 라인이 유지가 됐을 때 손절 라인을 세웠어요. 그리고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흔들어도 잘 기다릴 수가 있겠죠? 이 손절 라인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올라왔을 때 익절. 이런 경험이 많아야 이제 실력이 향상될 수 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이 무너졌을 때는 완전히 하방으로 가든가 아니면 방금 보신 것처럼 트랩으로 더 크게 올라가든가. 그러면 하락으로 전환되면 당연히 내가 리스크를 관리하게 된 거고, 무너뜨리는 척하고 급등하면 다시 잡아서 큰 수익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매수의 원칙에 대해서 빠르게 일단 개념만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이 매수의 원칙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뭘까요? 최종적으로는 기법이나 패턴을 확인하고 진입하면 되겠죠. 이러면 이제 진짜 실패할 확률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현저하게. 이렇게 매매하면 이제 매매가 꼬이지 않고, 이 매수의 원칙들은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꼭 기억하시고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